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월 8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4% 빠져서 2567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요. 결국에 새해 첫 5거래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안 좋게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새 5거래일 보면 첫날에만 0.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4일을 이렇게 빼면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3% 이상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첫날에 이렇게 첫날에만 고점을 찍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2560대까지 이렇게 내려왔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21선을 이렇게 하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지금 뭐 120주 주봉 정도 이렇게 딱 걸쳐 있는 이 정도 모습인데요. 글쎄요, 여기서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빠진다 그러면 이 120주 선도 하향 돌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새해 상당히 안 좋게 지금 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코스피 시장이기는 합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그냥 보합세 정도였습니다. 뭐 약간 오르긴 했는데요. 그렇게 뭐 큰 움직임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 증시는 보면 참 강해요. 그래도 잘 버텨요. 특히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대비 지금 1% 정도밖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거의 뭐 지금 조정을 잘 느낄 수가 없죠. 나스닥 쪽이 좀 더 빠지기는 했는데 나스닥이 약한 거는 아무래도 좀 뭐 애플 이런 좀 주식들의 영향인 것 같아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 보면 180달러 겨우 지키고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로는 한 10%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좀 제법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미국에서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애플이 이렇게 약하면 미국 증시가 좀 강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애플이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지수가 상당히 잘 버틴다는 거는 다른 주식들은 별로 안 빠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특히 어제 장도 보면 뭐 엔비디아 2% 이렇게 오르면서 490달러대 다시 또 이렇게 고점 수준으로 이렇게 오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 이런 주식도 지금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보면 350달러대. 메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지금 고점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미국장은 좀 뭐 방향성은 없었습니다. 그냥 오르는 거 반, 뭐 떨어지는 거 반 이 정도로 이렇게 보였던 것 같고요. 여전히 뭐 반도체나 인공지능 쪽이 계속해서 좀 강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보면 전체적으로는 다 빠졌어요. 특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오늘 좀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 출발을 하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으로 했고요. 그래서 0.13% 빠졌습니다. 하이닉스도 1% 정도 빠졌고요. 2차전지 쪽도 대체적으로 빠졌어요. 삼성 SDI도 2%, 포스코퓨처엔 3.6%,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2% 빠졌고요. 현대차 그룹주도 대체적으로 빠졌습니다. 특히 기아가 3% 가까이 좀 제법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4% 하락하면서 최근 고점 대비로는 상당히 또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참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은 또 빠질 때도 이렇게 또 많이 무섭게 빠집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오늘 조금 뭐 좋았던 거는 네이버 카카오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2%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금융주 쪽도 조금 이렇게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그래도 1,700억 매수를 해가지고 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현물은 매수로 잡혔습니다. 근데 기관이 4천억대 지금 매도로 잡혔는데요. 또 보면 금융투자가 2,500억 이렇게 매도로 잡혔죠. 그래서 아무래도 선물 쪽에서 지금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물 계속해서 선물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수를 요새 움직이는 거 보면 확실히 선물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선물로 끌어올렸다가 지금 또 선물로 끌어내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매도가 이렇게 나오면 금융투자는 차익 거래로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국내 증시도 방향성이 위로는 그렇게 쉽게는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선물 매수를 그렇게 올렸더니만 또 그대로 다시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다른 지표들도 보시면 일단은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이 지금 1300 거의 다시 20원까지 와가지고 환율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역시 우리나라 지금 경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는 이유가 역시 채권 금리 때문이기는 해요. 미국의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04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시 4% 위로 올라왔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일본 지진 영향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 지진이 크게 나면, 일본 보험사들이 이제 그런 보상금 같은 걸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많이 팝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국채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주식시장에는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미국 선물 시장도 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특히 다우가 최근에 아주 잘 버텼는데 지금 오늘은 지금 선물 시장에서 다우가 한 0.4% 이상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확실히 조금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참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미리 반응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코스피가 만약에 미국 시장이 빠졌을 때 덜 빠질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보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와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또 중요하니까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또 증시의 또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